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밤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영상에 남깁니다. 조선일보 10월 24일 토요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미국이 멕시코가 진 물빚, 물부채를 상환을, 물빚을 상환해 주는 것을 미뤄줬다라고 하는 재밌는 소식입니다. 76년 전 물교환 협약을 맺었지만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가뭄이 잦아져 가지고 제때 물을 흘려 보내주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북부에서 발발한 물 분쟁이 일단 봉합됐다. 그간 두 나라가 각각 국경 하천을 통해 물을 교환해 왔는데 멕시코가 올해 약속한 양의 물을 흘려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미국이 봐준 거다. 어쩔 수 없다는 그 상황을 미국이 인식하고 이제 가뭄이 왔거든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15글자입니다. 15글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미국 측과 물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합의에 서명했다라며 미국의 이해와 연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물 주고받기 역사는 1944년 체결한 물교환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중 양국은 국경지역 하천물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미국은 유역 대부분이 자국에 속해 있는 콜로라도 강에서 매년 19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했다. 대신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한 해에 물 4억 3천만 세제곱미터씩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리오그란데 강은 유랑의 대부분이 멕시코 쪽에서 유입되기 때문이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과 리오그란데 강이, 콜로라도 강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리오그란데 강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데 서로가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맛 교환 거래를 하는 거죠. 세제곱미터는 아시겠지만은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합니다. 이제 그 양을 서로가 이제 물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5년 만에 돌아오는 최종 정산일인 24일을 앞두고 멕시코는 미국에 보내야 하는 양을 맞추지 못했다.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의로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물을 흘러 보내야 하는 치아와주를 비롯한 멕시코 북부 지방의 혹독한 가뭄 때문이다. 지난달 멕시코 국경 농민들은 물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라보키아 댐 이름입니다. 등 치와와주 내 댐들을 점거하고 정부군과 대치했다. 농민들이 이제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시골 살아본 분들은 아시죠? 살아본 분들은 논에 물 댈 때 시절이 되면요, 그 모내기 하고 난 뒤에 이웃끼리 막 진짜 격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진압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국가방위대의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이만큼 물이라는 게 소중한 겁니다. 물이 생명 아닙니까? 곧 물 부족 호소가 이어졌지만 멕시코 정부는 그간 방류 입장을 고수했다. 약속이 있으니까. 미국의 물빚을 제대로 못 갚을 경우 미국이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가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폭동이나 허리케인만을 바라는 전략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산일을 며칠 앞두고서야 멕시코가 자국 내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미국이 한 발 양보해줬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분쟁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 76년 전 체결된 양국의 물 협약은 기후 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4년에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라프타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목화, 옥수수, 토마토 등 미국 수출용 농작물 재배가 급증하면서 멕시코 내 농업 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 미 포린 폴리시,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격월 간행물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에 의해 가지고 창간되었는 격월 간행물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필수 자원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갈등이 다가올 물 분쟁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요.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강,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강, 서로 이제 트레이드 하면서 물 협약이 있는데 그걸 멕시코가 이번에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극심한 가뭄이 왔고, 극심한 가뭄이 오자 멕시코의 농민들이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보내주기로 했던 물량을 못 보내준다고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의 군인들과 대치하면서 여성 한 명이 죽을 정도로 과격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도 그렇게 물을 교환하는, 이걸 보면서 지금 보면은 문재양 주사파 좌익 극좌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극좌라도 참 잘하면 좋은데 정말 멍청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관, 환경관, 특히 이 통틀어서 세계관인데, 지금 그 4대강을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 했기 때문에, 우파 정권이 했기 때문에 없애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뜯어내자는 소리는 참 하지 않고 있죠. 아무튼 그 영산강이라고 하는 데는 똥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산강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그 전라도의 그 강 주변에 있는 농민들조차 야, 이거 필요하다, 잘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운동 전문가들, 소위 대목꾼들이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하고 정치꾼들과 내통을 하고 다 연대돼 있죠, 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열고 어떤 데는 뭐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 정말 반문명적인 작당을 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연간 강수량이 2배, 1000ml가 넘어가는, 하지만 물 활용량은 이스라엘이 더 앞서 나가는 지혜, 자연을 관리하고 잘 이용하는 그 지혜 때문인 것이죠. 한국은 있는 댐도 부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 가지고 이렇게 나라 간의 각축전을 벌릴 만큼 중요한 게 물인데, 대한민국의 정권을 담당한다는 자들이 오로지 반대 진영에서 해놓은 거는 나쁜 거다라고 하는,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멍청한 짓을 벌리고 있는 한국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기사가 제가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